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직접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꼭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정책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테슬라에 대한 강세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에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가 3분기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올해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인 46만 대를 상회해서 약 4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1분기와 2분기에는 연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도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작년에 3분기에는 43만 5천 대 정도의 인도량이 나왔습니다. 즉 이번 47만 대에 대한 인도량이 나오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의 인도량 증가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인도량 발표 이후에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강세가 나올 거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강세는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 테슬라가 시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강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테슬라에 대한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 대한, 특히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인데,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였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없어진 국가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성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독일이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부활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다시 한 번 더 재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한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서 신차 같은 경우에는 6,000유로, 약 한국 돈으로 900만 원 돈이고요. 중고 같은 경우에는 3,000유로, 약 4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임대료를 지원해서
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 충전 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자국의 업체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경영난 자체가 심화가 되자 정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에서 중국의 기업들을 워낙 배제하면서 관세를 폭탄으로 물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자 중국에서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유가 고율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해서 유럽 내 판매 가격 한선을 주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유가 향후 5년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율이 원래 10%였는데 최대 46.3%까지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중국 업체들은 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싸게 팔진 않을게. 판매에 대한 하한선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원래는 1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번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면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 다시 한 번 더 유럽이 전기차, 즉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하한선 설정으로 인해서 유럽을 시작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폭스바겐이나 BMW 등 그러한 완성차 기업들의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제품들을 많이 납품하다 보니까 실적에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강세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죠. 2차전지의 강세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바로 삼성전기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합니다.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쓰이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가 무려 200와트시로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시제품을 평가하고 있고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당연히 안전한 것도 안전하고 외부 충격에도 잘 견디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초소형 크기로도 구현이 가능해서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은 2026년도 웨어러블 시장 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었습니다. 이게 전고체 전지가 시장에서 웨어러블 기기들의 탑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가장 먼저 탑재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핏이나 이런 부분에 탑재되기보다는 갤럭시 링이나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등 웨어러블 기기에 우선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즉 삼성전자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로봇 분야라던가 보핏이라던가 스마트폰, 즉 다양한 IT 제품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갤럭시 링, 워치, 버즈에 먼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거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강점은 폭발의 위험이 확실히 적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폭발의 위험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신체에 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보핏을 넘어 추후 많은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 로봇까지 활용이 가능한 무궁무진한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사용될 이러한 최첨단 IT 기기들이 탑재된다고 했을 때 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 애플에 밀려서 웨어러블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밀리고 있는 삼성이
웨어러블 점유율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점유율입니다. 2023년도 기준에서 이어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애플이 에어팟을 필두로 30% 이상을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 삼성, 갤럭시 버즈가 10%, 그 밑으로 샤오미, 소니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1등이 압도적이고 2등부터 5등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스마트워치 시장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26%가량을 잡고 있고요. 그 밑으로 삼성, 화웨이 등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따라가는 속도보다 중국 기업이 삼성을 따라잡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 이 두 기업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비해서 충성 고객이 적은 것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 애플에 대한 아이폰보다 판매량 훨씬 더 많지만, 그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가 갤럭시 버즈나 갤럭시 워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뼈아픕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스마트폰에 뿐만 아니라 이어폰과 스마트워치로도 연결이 될 거고, 이런 AI가 도입이 되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어렵지 결국에는 자동차 분야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연결이 될 겁니다. 현재 중국의 LFP 배터리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K 배터리 기업들이 각자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별로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세 가지를 고려해서 업체별 니즈에 맞춰서 어떤 고객사는 파우치형을 원할 수도 있고 원통형을 원할 수 있으며 각형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폼팩터를 제공하는 것을 경쟁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작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미 시장에 부각됐기 때문에 짧은 시일 안에 차량용 배터리까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용화의 시작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어요. 현대차가 지난 8월에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현대차 의왕연구소 내 완공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당연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시작돼서 이슈가 지속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소재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기업이 아닌 배터리 기업에게 소재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완성차 기업들도 우리한테 소재를 달라고 하고 배터리 기업들도 우리에게 소재를 달라고 할 텐데, 해당 소재를 만드는 필수 소재 기업은 고객이 많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해당 기업은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재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외 고객사의 생산 일정들, 즉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 SDI뿐만 아니라 도요타, 혼다,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부터 배터리 기업들까지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일정을 잡고 있는데 거기를 고려한 추정 생산 규모가 2035년도 기준으로 약 2만 톤 규모입니다. 현재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 40톤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봤을 때 2035년도 매출액이 약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황화리튬 양산의 핵심인 황화수소 대량 생산 기술력과 황화리튬 순도와 입도 조절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에 대한 효율성으로 고순도 황화리튬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올해부터 현재 매출에 대한 캐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본격적으로 실적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2024년도 하반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도 꼭 같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나올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에 접속하시면은 이처럼 고정된 메시지로 여러분들께서 핵심 자료집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업로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100% 무료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해당 자료집 업로드 시켜 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텔레그램 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핵심 자료집뿐만 아니라 매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갑작스럽게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많죠. 그 종목군들이 왜 시세를 냈는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이 끝날 때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총정리 후에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 정보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